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 5월 6일이고요. 13시, 오후 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을 보면 0.3에서 4% 정도대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이 삼성전자의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나스닥 화요일 새벽에 끝난 미증시는 0.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다? 62평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단기간에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물론 관세 때문이죠. 이걸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트럼프가 이런 그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거의 뭐 한 달 반이나 한 두 달 정도 동안 거의 뭐 공황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봤다. 미국인들은 피해를 봤다. 미국을 이용해서 다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미국에 있을 수가 없죠. 이 말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있죠.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GPU에 대한 또는 CPU에 대한 그렇죠?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CPU와 GPU인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CPU보다 GPU가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AI 쪽으로 활용되는 GPU 중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 HBM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HBM 즉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되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장기적인 우하향 즉 침체가 불가능하다. 왜? 패권 전쟁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다른 종목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라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냥 나 뭐 물가고 뭐고 간에 미국 시장 그냥 박살 낼 거야. 그쵸? 미국은 제조업 할 거고 이럴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보세요. 한국의 1인당 GDP가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8만 달러가 넘어요. 한국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처럼 대기업 생산직 말고는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2배가 넘는 미국에서 생산직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략 한 2주일 정도 전에는 월마트 CEO 그리고 타겟, 홈디포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나 이런 CEO들이 직접 백악관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주 뒤면 마트에 그쵸? 물건이 없다. 매대가 비게 될 거다. 감당 가능하겠냐. 이래서 90일 유예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180일 유예를 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기 나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삼성전자만의 가격대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연준에서 즉시 개입해서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부양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 연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인플레이션은 꺾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쵸?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완만하다는 기준을 연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은 2%입니다. 2%. 연 2%의 인플레이션 필요하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연평균 2%대에서 3%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해질 때, 채권 금리가 튀고, 그리고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금융 위기급으로 빠질 수 있을 때 연준,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공적 자금을 넣어서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원래 이게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이쪽을 살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건 산업은행 쪽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죠. 금융권으로 지원에 들어가는 건 한국은행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뭐 하루에 뭐 5%씩 빠지고 7%씩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무섭죠. 하지만 이 구간에 내가 팔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하락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보면 애플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AI 관련된 투자가 이제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AI 관련된 투자가 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뭔가 좀 이 불안감.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가 약간 좀 휘청휘청거렸었는데 여기서 관세까지 때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런 뭔가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어디서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직접 기업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메타에서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유지한다. 이런 발표가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유지는 무슨 소리냐. 더 늘릴 거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HBM에 대한 수요 계속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기대감이 큰 쪽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하이닉스와의 그리고 한미반도체 간에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내용을 제가 많이 담아놨습니다. 좀 중요하게 찍어놨어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면 하이닉스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잡는 것이 100%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는 HBM을 하이닉스만큼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대한 빨리 HBM을 치고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의 HBM 기술력의 차이는 TC 본딩 장비, 그쵸?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기본적인 레거시 반도체, D램이죠. D램의 구조는 한 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역폭, 데이터가 전송되는 길이 한 라인이에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층을 쌓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렇다 보니까 각 층별로 데이터 전송하는 길이 생기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쪽만 있어도 발열이 생기는데 붙여놓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열을 잡기 위해서는 본딩 기술이 필요한데 이 본딩 기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가장 우수합니다.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쵸? 가장 초고사양 모델 H100 그리고 B200 앞으로 나올 B300까지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쵸? 들어가 있는 HBM은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TC 본딩 장비.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는 벳이라는 업체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당장에는 앞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의 무언가 이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반영 측면에서 봤을 때 9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부터 5만 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하락했죠. 이거 왜 그래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지 버는지. 자, 내용 보세요. 자, 2분기 이후에 꺾였죠. 10조에서 9조로 낮춰졌습니다. 분기예요. 그리고 12월 4분기에는 6조 4,900억, 그리고 1분기에는 6조 6천억, 대략 한 6조 원대 이익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이제는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꺾였을 때 10조였을 때 또는 9조 원 정도, 한 10조에서 9조였을 때
50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은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인 겁니다. 그럼 지금은 5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300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낮아졌죠. 그럼 이 가격대는 상승하기에는 성장성이 필요한데 하락하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큰 강점, 자금이에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도 지금 퀄컴 쪽으로 수주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는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삼성전자 말고 없습니다. 물론 파운드리의 압도적인 1등은 TSMC가 맞아요. TSMC가 맞는데 TSMC는 그냥 압도적인 1등으로 내버려 두고 TSMC의 파이를 최소한 5분의 1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국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국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 수백 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미국 말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 말고는 TSMC의 최소한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근데 이번에 퀄컴의 수주가 들어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어차피 설계 쪽 있잖아요. CPU나 GPU 쪽. 이쪽은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에서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고도화되고 있는 HBM, 그리고 CPU나 GPU를 설계한 내용을 가져다가 생산하는 파운드리 쪽, 이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잡고 있지만 여기서 약간이라도 최소한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의 파이를 가져오는 정도만 되더라도 점유율이 1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적자를 엄청나게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TSMC는 그냥 이 불멸의 1등으로 내비두고 2등 다툼이 되는데 2등조차도 삼성전자 말고는 가능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래도 최소한의 성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고, 그리고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닥에 뭐 잡주, 테마주 이런 거 합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투자는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내가 정확하게 타점이나 아니면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이 된다면 최소한 금액 자체를 늘려서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겠죠. 즉 주식 수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미증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증시를 같이 거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최악의 상황에 유일하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다는 점, 특히나 한국 시장이 한동안은 미국 시장보다는 등락 구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니까 수요일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 주도주 보유자들은 문제가 없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미증시 62평 돌파 후에 소외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이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장기 이평선 근처 또는 살짝 돌파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는 약간의 규모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구간에 맞춰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도주에 대한 매수 타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은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업로드해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소통방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여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충분하게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계좌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고, 삼성전자 지금 영상에서 앞단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신고가 선반영 구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그쵸?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은 57%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 수익이 터진다는 점. 최근에 바이오도 강합니다.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매수 확인하고, 저가가 싸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가격대. 확인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거래대금이 붙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고,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60%, 70%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70%대, 60%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뭘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락 구간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쵸? 지금도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큰 수익을 내는 거, 반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뭐 DI나 그런 종목분들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하죠. 그런 결과 25%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하나 더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HBM을 넘어서 온디바이스 AI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작용한 결과 자람 테크놀로지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그런 결과 신고가 이후에 단기 수익이 75%대 이렇게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그쵸?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체크해서 5월 달에, 그쵸? 신고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